안녕하세요, 세무미입니다. 여러분은 SCP를 좋아하십니까? SCP의 어떤 매력으로 좋아하게 되셨나요? 저는 SCP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SCP의 방대하고 정교하게 짜여진 세계관이 SCP만의 매력이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보실 5가지의 이야기는 SCP-KO 관련 안전수칙들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부터 SCP의 일원이자 안전수칙을 안내받고 개체의 관리에 투입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 어제 들었어요? 일단 이거 나눠주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거 뭐예요? 아니 어제 신입교육 끝나고 배정받는 날이었잖아요. 근데 그 평가 점수 좋았던 친구 한 명이 유클리드 등급 배정받았거든요. 031 KO였나? 여튼 근데 어제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니까 그 신입들은 무조건 안전등급으로 배정해줘야 된다니까요. 이 교육 열심히 받고 성적 좋으면 뭐해. 죽으면 끝인데. 그 이번만 해도 대체 몇 번째예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안타까워 죽겠네. 뭐 여튼 그래서 이거 어제 사고 생기고 나서 그 031 KO 관리자들이 급하게 만든 거라고 해요. 안전수칙서라나? 그 개체 격리할 때 그 D계급 인원도 들어가야 된다고 꼭 읽어보라고 주고 가시더라고요. 안녕하십니까. SCP-031-KO 책임관리자입니다. 어제 새로 배정받은 인원이 개체에 의해 희생당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현재 개체 보관 절차에 필요로 하는 인원에게 급히 이 안전수칙서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보관 절차가 시행되기 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수칙서를 사전에 읽어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여 주십시오. 첫 번째, 일련번호 SCP-031-KU 이름, 그림자 속 얼굴 등급, 유클리드 그림자와 관련된 개체로서 현재도 격리 조치가 진행 중인 개체입니다. 특히 의류에 많이 깃들거나 숨어 있는다고 합니다. 두 번째, 개체가 숨어 있다고 판단되는 물체는 규약, 세타팔, 암실 시험을 진행하여 존재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암실 시험은 어두운 방 안에서 빛을 물체에 비춘 후 그림자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연구 자료에 의하면 사람 얼굴에 옆면 실루엣이 보인다고 합니다. 만약 이때 사람의 실루엣이 아닌 뿔이 달린 무언가의 실루엣이 보인다면 즉시 시험을 중단해 주시고 빨간색 버튼을 눌러 방 안의 조명을 켜주십시오. 시험이 진행되는 방 안에 어떠한 그림자도 생기면 안 됩니다. 세 번째, 현재 SCP-031-KO는 재단에서 완벽히 격리되지 않았으며 지금 이 시간에도 어딘가에서 개체가 활동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김 박사님의 전체 공지문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SCP-031-KO는 우리 일상에서 우리 주위에 항상 머무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해당 개체를 격리, 보관할 때에는 절차를 따릅니다. 보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박사급 연구원 1명 이상이 동반한다. 두 번째, 2명의 특수요원과 5명의 D계급 인원이 함께한다. 위 2가지 사항을 필히 지켜주셔야 합니다. 인원이 더 많은 건 상관없습니다만 적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이동 간 그림자의 개수를 잘 확인해 주십시오. 절차에 따라 필요 인원은 총 8명이므로 그림자의 개수도 8개 이하여야 합니다. 다섯 번째, 보관, 격리 도중 실패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하지만 만약 실패할 경우 분명 희생자가 발생할 것입니다. 희생자의 의류와 물체는 전부 수거하여 소각로에 처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만지거나 수거하지 마십시오. 수거팀이 따로 대기 중이니
반드시 수거팀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연구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개체에게 공격당한 부위에 여러분의 옷가지 등이 닿게 되면 여러분 또한 같은 희생자가 될 것입니다. 6번째, 최근 보고자료에 따르면 낮보다는 밤에, 특히 잠자리에 자려 누웠을 때 관측된다고 합니다. 잠자리에 누워 옷이 걸려있는 것을 보았을 때 사람의 형상으로 보인다거나 사람 얼굴의 실루엣이 보인다면 그게 어떤 옷인지 정확히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날 절대로 그 옷을 입지도 손을 대지도 마십시오. 7번째, 현재 SCP-031-KO에 대해서 격리 조치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지만 민간인에게는 극비리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상 속에 긴밀히 침투해 있는 개체이기 때문에 이것이 민간인들에게 알려진다면 엄청난 사회적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체를 포획했을 때 관련 민간인은 C등급 기억 소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헌데 기억 소거를 실시했음에도 이 개체에 대해서 기억을 한다거나 기억 소거가 이루어지지 않은 민간인이 있다면 자리를 바로 피해 주십시오. 그것들은 민간인도 아닐 뿐더러 사람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 즉시 자리를 피해 주십시오. 8번째, 제6기지 14번 특수격리실 내부에 캐비넷이 있습니다. 그곳에 개체를 격리시키고 있습니다. 또 SCP-031-KO의 모습은 인간의 육안으로 정확히 확인할 수 없습니다. 격리실로 이동 중 그림자에서 무언가의 모습이 또렷하게 보인다면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태양빛이 드는 곳으로 뛰어가십시오.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여 박사급 연구원 한 명이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SCP-031-KO 안전수칙입니다. 여러분의 안전을 위함이니 필히 숙지해 주십시오. 더 자세한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연구 자료를 열람하셔도 좋습니다. 연구 결과는 현재 상단에 나오는 링크를 클릭하셔도 좋으며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셔도 됩니다. SCP를 주제로 한 나폴리탄 괴담입니다. SCP-031-KO 책임 관리자가 안내 수칙서를 배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 SCP-031-KO는 그림자 속 얼굴이고요. 등급은 유클리드입니다. SCP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1년 번호 뒤에 KO가 붙는 개체들은요, 한국에서 먼저 발견을 한 개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SCP-024-KO 책임관리자입니다. 저희 재단에는 3가지의 안전등급이 있는 것을 아실 겁니다. 안전, 유클리드, 케테르. 모든 개체들에 있어서 안전수칙서가 배부되지만 한 번에 모든 개체들의 수칙을 숙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최근의 사건, 사고가 발생한 개체들의 안전수칙서를 순차적으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수칙서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숙지해야 하며 이것은 여러분의 안전과 생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개체들의 실험, 관리 등 접촉이 필요할 때 사전에 한 번 더 수칙서를 읽고 진행해 주십시오. 아울러 아래의 수칙들을 지키지 않거나 미숙지로 인한 사건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여러분 본인에게 있음을 알립니다. 첫 번째, 1년 번호 SCP-024-KO. 이름 입지 젖은 여자. 등급 유클리드.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예전부터 우리나라에서 존재했던 개체입니다. 흔히 빨간 마스크라고 알려져 있지만 도시괴담과는 다르게 이 개체의 마스크 색상은 빨간색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SCP-024-KO는 코트와 마스크를 착용한 연령 불명의 동양계 여성의 모습을 하고 있으며 머리는 어깨까지 오는 단발부터 가슴 밑까지 내려오는 장발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개체의 본체는 SCP-024-KO-1로 형태가 일정하지 않은 흉기를 SCP-024-KO-2로 부르고 있습니다. 입은 귀 바로 밑까지 찢어져 있지만 일본어 몇 가지를 정확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원활한 의사소통은 불가능합니다. 개체는 SCP-024-KO-2 이외 메스, 가위, 식칼 등 위험한 흉기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SCP-024-KO는 강철 격벽으로 봉쇄된 컨테이너에 항상 격리되어야 합니다. 개체에게는 어떤 접촉도 금지되어 있으며 컨테이너 내부에는 일반 칼날로는 손상시킬 수 없는 강화 렌즈가 부착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 24시간 상시 감시 중입니다. 만약 관찰 카메라 모니터에 한 개의 개체가 아닌 여러 명 혹은 개체가 카메라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다면 6초 이내에 관찰실 문 옆에 있는 드림캐쳐를 바라봐 주십시오. 네 번째, 만약 SCP-024-KO가 격리구역을 탈출했다면 아래와 같이 행동해야 합니다. 첫 번째, C계급 이상의 인원 2명에게 지원 요청함을 동시에 코드 0293을 발령. 만약 현장의 인원 중 A계급 이상의 인원이 있다면 즉시 코드 0293을 발령 가능. 두 번째, 개피가 함유된 사탕과 피마자유를 이용해 격리구역으로 유인. 세 번째, 이때 무언가 뛰어오는 발소리가 들린다면 그 즉시 소지하고 있는 사탕과 피마자유를 최대한 멀리 던진 후 빠르게 대피한다. 4-1. 격리 도중 희생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혹은 대피에 실패한 인원이 있을 경우 안타깝지만 그들을 도우러 갈 수는 없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24시간 뒤 현장을 다시 방문해 주십시오. 그리고 시신은 재단 안전팀과 연구팀에서 회수해 갈 것입니다. 이 항목은 A등급 보안 항목이므로 외부로 유출될 시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는 모릅니다. 반드시 외부로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다섯 번째, SCP-024-KO는 코트 안쪽에서 메스, 가위, 식칼, SCP-024-KO-2를 꺼내는데 재단에서 격리를 하기 전 소지하고 있는 모든 흉기를 압수하더라도 그 흉기들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이 시간은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압수 후 20분에서 40분 내였습니다. 또 이렇게 사라진 흉기는 SCP-024-KO의 코트 내에서 발견되었으며 어떤 원리로 다시 그 코트에서 나오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여섯 번째, SCP-024-KO는 인간의 입을 찢으려고 하는 엄청나게 강한 강박 증세를 보입니다. 다만 인간이 어떠한 무장을 하고 있다면 그냥 지나쳐가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이 무장을 하고 다닐 일은 없습니다. 인간을 1대1로 마주치면 일본어로 질문합니다. 이때 대답의 유무와 상관없이 입을 찢으려고 시도합니다. 대상에 의해 입이 찢어진 인간은 과다출혈에 의한 쇼크로 사망하며 피해 입은 사람을 구하려고 지혈이나 봉합수술 등 살려내려고 해보았지만 전부 실패하였습니다. 또한 대상에게서 도망가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SCP-024-KO는 100m를 약 5.7초 이내에 돌파 가능하며 악력은 667.3kg 정도로 이는 호랑이나 사자의 치악력의 2배에 달하는 수치이므로 힘으로 저지하는 것 또한 불가능합니다.
여기까지가 SCP-024KO 안전수칙입니다. 여러분의 안전을 위함이니 필히 숙지해 주십시오. 아래는 SCP-024KO의 최초 회수 기록과 SCP-024KO-2의 실험 기록입니다. 대상은 부산 해구 해안에서 재단의 최초 발견. 당시 대상은 중학생 소년의 입을 찢기 위해 메스 형태의 SCP-024KO-2를 손에 쥐고 있었으며 재단 특무부대 3팀에 의해 제압. 대상의 타겟이 되었던 소년은 B급 기억 소거를 받고 귀가 조치. SCP-024KO의 코테에서 나온 로보와 대상과 비슷한 개체가 몇 더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 현재까지 추적 중에 있음. SCP-024KO-2로 불리는 물체들은 겉보기엔 스테인레스 재질의 합금으로 보임. 하지만 어떠한 방법으로도 파괴되지 않음. 사용자의 힘과 기술, 숙련도와 상관없이 매우 뛰어난 절상력을 보임. 024KO-2 A 실험. 형태 스테인레스 강 재질의 메스. 실험 방법 고농도의 염산에 대상을 담금. 결과 40분간 어떠한 반응도 변화도 없음. 45분경 대상 사라진 후 SCP-024KO-1의 코트에서 발견. 024KO-2 B 실험. 형태 스테인레스 강 재질의 사시미. 실험 방법 칼날의 망치로 강한 충격을 줌. 결과 칼날은 어떤 손상도 관찰되지 않았으며 해머를 내려친 D계급 인원이 지쳐 쓰러질 때쯤 사라짐. 이후 동일하게 SCP-024KO-1의 코트에서 발견. 024KO-2 C 실험. 형태 스테인리스 강 재질의 주방용 가위. 실험 방법 공구를 이용해 분해를 시도. 결과 분해되지 않았으며 20분 경과 후 사라짐. 역시 이번에도 SCP-024KO-1의 코트에서 발견. 이 실험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의 024KO-2에 대한 실험을 종료한다. 어차피 결과는 똑같을 테니까. 일련 번호 SCP-024KO. 이름 찢어진 여자. 등급 유클리드. 024KO 안전수칙이었는데요. 물론 처음부터 이제 빨간 마스크라고 알려져 있지만 이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빨간 마스크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저는 빨간 마스크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유는 뭐냐면요. 빨간 마스크 괴담을 아시는 분들 그리고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빨간 마스크에게 대항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죠. 근데 그 대항법이 안 나와 있는 걸로 봐서 빨간 마스크와 굉장히 유사하지만 빨간 마스크는 아니지 않을까. 그리고 요거는 약간 무서움을 느끼시는 분들에게 조금의 안도감을 주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SCP-024KO-2, 그러니까 이 입 찢어진 여자가 들고 다니는 흉기를 지칭하는 거죠. 굉장히 다양한 흉기가 있는데 그 흉기에 있어서 SCP 재단에서 이것저것 실험을 해봤습니다만 일정 시간이 지나고 다시 코트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저는 그 내용을 보고 리퍼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버워치. 모든 개체들에 있어서 안전수칙서가 배부되지만 한 번에 모든 개체들의 수칙을 숙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최근의 사건, 사고가 발생한 개체들의 안전수칙서를 순차적으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일련 번호 SCP-104KO. 이름 그 목소리. 등급 안전. 해당 개체는
평시 안전 등급을 유지할 수 있지만 간헐적으로 공격성을 드러내며 주위 1.6m 이내의 생명체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으므로 상시 안전에 신경을 써야 한다. 두 번째, SCP-104KU는 분홍색 돼지 모양 패치이며 반경 1.6m 이내에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며 개체의 목소리를 들으려면 개체의 20cm 내외까지 접근해야 한다. 목소리는 20대 초반의 남성이며 개체 또한 자신이 23살 한국 남성이라고 말했다. 단, 패치의 색이 검은색을 띈다거나 불에 그을린 흔적이 보이거나 한다면 다시 격리 조치를 하고 당일 개체에 대한 C등급 격리 조치를 취할 것이며 한 박사님에게 연락을 한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개체는 분홍색을 띠고 있다. 세 번째, SCP-104KU는 평시 우리에게 위협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개체의 크기에 맞는 파우치에 넣어서 한 박사님의 연구실 책상 왼쪽 세 번째 서랍에 보관합니다. 박사님에게 1일 전 사전 보고 후 승인을 받는다면 개체와의 면담 또는 간단한 실험 정도는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일 전에는 무조건 보고를 해야 하며 웬만한 경우에는 승인을 해주지만 승인이 3일 이상 길어진다거나 보류 또는 거절된다면 그 이유를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앞서 말했듯이 평시에는 우리에게 위협이 되지 않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언제든 우리를 위협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 실험 또는 면담 도중 아래와 같은 현상이 발생한다면 즉각 실험을 멈추고 경우에 따라 AHNAK를 발령합니다. 첫 번째, 개체의 목소리가 여성 또는 중성일 경우. 두 번째, 개체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중얼거릴 경우. 세 번째, 인류 멸망 혹은 세계 종말에 대해 예언할 경우. 네 번째, 우리가 아는 지인의 목소리나 이름, 정보를 말하는 경우. 다섯 번째, 패치의 색이 분홍색에서 검은색 또는 빨간색으로 변하는 경우. 일곱 번째, 새몸이 구독, 좋아요를 언급한다면 이 말은 따르십시오. 여덟 번째, 6번을 보았을 경우. 위 7개의 상황은 항상 숙지해 주십시오. 다섯 번째, 목소리가 특징인 개체라고 하여 그것을 떠올린다면 삼가해 주십시오. 이 개체에게 그것을 언급한다거나 비교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만 그것은 자신을 무언가에게 비교하거나 저울질하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5-1. 혹시라도 잠깐이라도 그것을 이 개체와 비교한다거나 비슷하느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 부분만큼은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지금 현 시점부터 다음날 해가 떨어질 때까지 여러분이 혼자 있다거나 아주 고요할 때 여러분 귀에 익숙한 목소리로 여러분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린다면 절대로 반응하지도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시선을 옮기지도 마십시오. 만약 반응한다면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며 그 고통을 경험한다면 여러분은 남은 여생을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SCP-104KU의 안전수칙이며 SCP-104KU를 재단에서 발견했을 때 한 민간인 소년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으며 소년은 개체를 최고의 친구, 친형 등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래는 소년과 SCP-104KU의 면담 기록인데 참고 바랍니다. 면담 대상 민간인 소년, 면담자 한 박사. 사유 SCP-104KU의 정체와 소년과의 관계를 밝히기 위함.
네 이름을 말해보겠니? 여긴 어디예요? 대체 저랑 형한테 뭘 하려는 거죠? 이미 설명한 것 같은데 우리는 뭔가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면 그게 우리가 사는 세상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게 하기 위해 노력하는 곳이야. 그리고 네가 형이라고 부르는 SCP-104KO도 그런 이상한 일들 중 하나지. SC 뭐라고요? 형은 이상하지 않아요. 특이할 수는 있겠지만 나쁜 짓 같은 건 안 한단 말이에요. 글쎄, 그건 우리가 연구해서 알아볼 일이지. 좋아. 네 이름은 뭐지? 진형이요. 이진형. 그리고 형은 S 어쩌고가 아니라 김동학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래. 너는 이 SCP-104KO를 어떻게 알게 되었지? 동학이 형이라니까 왜 자꾸 이상한 이름을 붙여요? 규칙이야. 그나저나 내 질문에 대답해주지 않겠니? 이런 식으로 얘기가 길어지는 건 너나 네가 형이라고 부르는 그것에게나 좋지 않아. 제가 10살 때 집 서랍에 있는 반지거리? 실이랑 단추 같은 거 넣어두는 데를 뒤지다가 찾아냈어요. 되게 못생겼다고 중얼거렸는데 형이 엄청 화를 냈고 그게 처음 만난 거예요. 또 넌 이 개체에 대해서 뭘 알고 있지? 동학이 형은 23살이에요. 근데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계속 23살이었대요. 형의 영혼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형은 처음에는 사람이었대요. 키도 컸대요. 그 천조각은 원래 형 옷에 달려있던 거래요. 저도 잘은 기억 안 나요. 형은 그 얘기를 별로 안 하고 싶어 해요. 다른 이상한 점은 없니? 주변의 물체가 멋대로 움직인다든가 이상한 현상이 나타난다든가. 그런 건 없었어요. 형은 좋아요. 그리고 제 형이에요. 싸울 때도 있지만 형만큼 절 이해해주는 사람은 없어요. 엄마랑 아빠보다도. 그래, 알았다. 이제 집에 가도록 하자. 네. 근데 형은 어디 있어요? 오늘 같이 형 생일 파티 하기로 했거든요. 케이크도 샀는데. SCP-104KO에게 여태까지 찾은 점 외에 특이할 만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이를 확실하게 할 만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 소녀는 평범한 사람인 것이 확실하니 B등급 기억 소거 후 집으로 돌려보내는 조치가 취해질 것이다. 이후 개체와의 면담을 시도하였으나 개체는 공격적이고 적대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개체를 소유하고 있던 소년에게로 대상을 데려다 주기를 계속 요구하였다. 재단은 개체에게 개체가 처한 상황과 재단에 대해 설명하려 노력하고 있으나 큰 효과는 없다. 이는 개체의 인지 능력의 저하라기보다는 우울증과 비슷한 증상으로 여겨진다. 아래에 개체와의 면담 기록을 첨부한다. 면담 대상 SCP-104KU. 면담자 한박사. 사유 민간인 소년을 돌려보낸 후 추가 연구가 필요로 하여 면담을 진행. SCP-104KU. 한때 인간이었다고? 진영이는 어딨지? 그 소년이라면 기억 속 돌려보냈네. 질문에 대답해보게. 그래, 언젠간 나같이 물건인데 말을 하는 걸 만난 적이 있지. 그게 우리 같은 걸 잡아서 가둬놓고 끔찍한 실험들을 자행하는 곳에 대해 말해주던데. 재단은 인류의 안전을 위해 위험하거나 위험할 수 있는 여러 물건, 현상, 인물, 그리고 무언가를 다루고 있지. 난 안전하다고 몇 번을 말해. 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아니, 못해. 그러니 날 제발 진영이에게 돌려보내줘. 제발 여기서 내보내줘. 그건 안 된다. 여튼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좋은 말을 할 때 저리 가라. 안 들어줄 거면 꺼져. 꺼지라고.
이후 대상의 응답 횟수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시급하다. 회수한 지 3달이 약간 넘은 2021년 2월 말부터는 대상은 거의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있어 연구가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 전에는 대상에게 물리적 위협을 가할 경우 자신을 드러내었으나 이제는 어떤 위협이나 충격에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따라서 대상이 실제 존재했던 인물인지에 대한 파악은 계속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대상의 대략적인 나이와 이름이 일치하면서 실종된 인물은 전국적으로 7명가량이 존재한다. 이후 대상을 자극하는데 민간인 소년을 이용해보자는 의견이 건의가 되었으나 민간인인 소년을 다시 강제로 데려와야 한다는 점, 기억 소거를 다시 실행해야 한다는 점 등의 효율 문제와 윤리 문제가 윤리위원회에서 거론되어 기각되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떠올라 조만간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근 한 달 동안 대상을 원래 소유하고 있던 민간인 소년이 재단과 근접한 곳에 자주 등장하여 헤매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기억 소거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SCP-104KU 이름, 그 목소리, 등급, 안전, 개체에 대한 안전 수칙이었습니다. 수칙서를 보면서 안전은 한 것 같은데 안전 등급을 주기에도 살짝 애매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뒷부분에 한 박사와의 면담 기록을 보면서 이게 약간 대를 위한 소의 희생, 과연 이 개체가 SCP에서 격리를 할 만큼 무언가 사람들에게 해가 될까라는 약간 개체에 대한 동정심이 유발이 됐는데요. 만약 여러분들께서 이 SCP-104KU를 마주한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안녕하십니까. SCP-246KU 책임관리자입니다. 수칙서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숙지해야 하며 이것은 여러분의 안전과 생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해 주셔야 합니다. 아울러 아래의 수칙들을 지키지 않거나 미숙지로 인한 사건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여러분 본인에게 있음을 알립니다. 첫 번째, 일련번호 SCP-246KU 이름, 수탁시, 등급, 안전, 모 크리에이터와 이름이 동일하여 많이들 착각하지만 SCP-246KU는 전혀 무관한 개체이며 이 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SCP-246KU는 조류의 머리를 가지고 있는 인간형 개체입니다. 신장 약 178cm, 몸무게 71kg 정도입니다. 개체는 30대 한국 남성의 평균적인 체격을 가지고 있으며 머리를 제외 피부와 근육, 장기, 심지어 DNA 구조까지 사람과 매우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수탉의 머리를 가지고 있지만 필요에 따라서 머리를 조류과에 속해 있는 동물의 머리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능력을 이용하여 하루에 약 4번 정도의 공연을 진행하며 공연 시간은 대략 30분에서 3시간까지 진행됩니다. 세 번째, SCP-246KU는 제64K 기지 I동 인간형 변칙 존재 격리실에 격리합니다. 또한 일정량의 식사가 매일 제공되며 조류 모이를 제외한 어떠한 음식들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SCP-246KU를 재단에서 최초 격리하였을 때 우리에게 아래와 같은 요구를 하였습니다. 자신의 공연을 캠코더로 기록, 거부됨, 조류 관련 도서, 승인, 손목시계, 승인, 이탈리아 민속음악 관련 도서, 승인,
SCP-246KO에 대한 접근 및 연구가 필요할 경우 반드시 2등급 이상의 보안 허가를 받아야 하며, 모든 인원들은 개체에 대한 이상 현상이나 요주의 단체 소속으로 의심되는 인원이 있을 경우 반드시 해당 격리실에 배치된 지역 특무부대 뮤39 및 아이동 보안 책임자 김 박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네 번째, SCP-246KO의 공연은 주로 특정 국가의 민속음악이나 춤, 오페라, 서곡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공연이 시작되면 SCP-246KO는 자신의 머리를 특정 조류의 머리로 바꿔 그 머리에 해당하는 조류의 목소리를 흉내내며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때에 따라서 자신의 신체 일부를 약 1m에서 3m까지 늘려 무언가를 표현하거나 반경 10m 내로 비행을 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때 손이나 팔이 날개가 아닌 인간의 팔과 손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비행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또한 개체의 공연을 직접적으로 관찰하거나 영상 등의 매체로 관람했을 경우 해당 인원은 개체를 따라 춤을 추고 노래를 하거나 자신을 공연 속 등장인물로 인식하는 등 여러 가지 이상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4-1 아래와 같은 이상 현상이 보여진다면 3번 항목에서 나온 지역 특무부대 뮤39 또는 아이동 보안 책임자 김 박사님에게 즉각 알리셔야 합니다. 첫 번째, 따라 부르는 노래에 지옥과 관련된 가사가 들릴 경우. 두 번째, 자신이 지옥에서 온 악마라고 할 경우. 세 번째, 춤을 추는데 인간의 몸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동작이 나올 경우. 네 번째, 망자의 언어를 사용할 경우. 다섯 번째, 눈동자가 조류의 눈동자로 변할 경우. 여섯 번째, 자신의 눈을 꺼내려고 할 경우. 다섯 번째, SCP-246KO는 자신의 그림자를 분리시켜 3명에서 5명 정도의 인간형 개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림자는 개체의 춤과 노래의 박자에 맞춰 악기 소리를 내거나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춥니다. 조사 결과 그림자는 심장 박동이 감지되며 흉부의 움직임이 관찰되는 등 신체 내부는 인간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림자는 공연이 종료될 경우 다시 SCP-246KO의 그림자로 되돌아갑니다. 그림자는 앞서 말했듯이 최대 5개까지 만들 수 있으며 그 이상 혹은 공연이 끝났음에도 돌아가지 않는 그림자가 있을 경우 그곳으로 비치되어 있는 LED 라이트를 비춰주십시오. 그럼에도 없어지지 않는다면 특무부대에게 보고해 주시고 특무부대가 올 때까지 LED를 한순간도 그곳에서 떼지 마십시오. 여섯 번째, SCP-246KO는 조류 먹이를 주식으로 하는데 그 이유는 대상이 조류 먹이 이외 다른 음식을 섭취했을 때 심한 복통과 환각 증세 및 알레르기 증세를 호소하기 때문입니다. 환각 증세를 보이는 개체는 엄청난 공격성과 다양한 변칙성이 보여지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유클리드 등급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어떠한 경우에도 SCP-246KO의 공연을 막거나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공연을 막아선다면 그 누가 되었건 그 대상을 자신의 그림자에 일부러 흡수시켜버립니다. 그림자로 흡수된 인원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지는 계속해서 연구 중에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돌아올 수 없다 라는 것만은 확실하며 최근 신입 보안요원 2명이 그림자로 흡수되는 사건이 생겨 다시 한번 수칙서를 배부한 것입니다. 또한 대상은 손목시계가 없으면 극도로 불안함을 느끼고 초조해합니다. 공연 시간이 1분이라도 늦게 진행될 경우
자신의 몸을 축소시킵니다. 이때 대상의 신장은 178cm에서 약 100cm 정도로 감소하며 약 3-4시간 정도 유지하고 4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옵니다. 일련 번호 SCP-246KO, 이름 수탁시, 등급 안전, 개체 안전수칙이었고요. 저는 이번 거에서 되게 소름 돋는 포인트가 있었는데요. 4-1번에 나열되었던 이상 현상이었는데요. 따라 부르는 노래에 지옥과 관련된 가사가 들릴 경우, 자신이 지옥에서 온 악마라고 할 경우, 춤을 추는데 인간의 몸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동작이 나올 경우, 망자의 언어를 사용할 경우, 눈동자가 조류의 눈동자로 변할 경우, 그리고 마지막 6번이었는데요. 자신의 눈을 꺼내려고 할 경우라는 이상현상이었는데, 조류의 먹이를 먹지 않고 다른 먹이를 섭취했을 때 환각 증세를 보이고, 그 환각 증세를 보인다면 순간적으로 유클리드 등급까지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극도의 공격성과 불안정성 때문에 유클리드 등급까지 올라간다면 이때 자신의 누나를 뽑으려고 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상상이 되니까 소름 돋더라고요. 안녕하십니까. SCP-025-KO 책임관리자입니다. 최근의 사건, 사고가 발생한 개체들의 안전수칙서를 순차적으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안전과 생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해 주셔야 합니다. 아울러 아래의 수칙들을 지키지 않거나 미숙지로 인한 사건,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여러분 본인에게 있음을 알립니다. 첫 번째, 일련 번호 SCP-025-KU, 이름 천장의 머리카락, 격리 등급 안전. 우리가 화장실에서 머리를 감거나 샤워를 할 때, 볼일을 볼 때 등 뒤에 사늘함, 뒤에 무언가 있을 것 같은 공포감 등 아직 진위 여부를 파악 중입니다만 이 개체에게서 파생된 괴담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SCP-025-KO는 대한민국 경기도 시에 위치한 단독주택의 화장실입니다. 내부는 변기와 샤워 꼭지, 세면대, 거울, 조명이 있는 흔한 가정집의 화장실이지만 창문은 없습니다. 천장은 타일 마감이 되어 있으나 한 군데의 타일은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채 천장 내부 공간에 얹어져 있습니다. 이 개체의 이상 현상은 이곳에서 발생합니다. 최근 들어서 아파트 화장실 내부에 있는 천장 안쪽을 볼 수 있는 정사각형의 공간에서도 SCP-025-KO와 같은 이상 현상이 발생한다는 소리가 있어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귀하의 집 화장실에도 저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절대로 호기심에서라도 열어보지 마십시오. 세 번째, SCP-025-KO가 있는 민간 단독주택을 현재 재단에서 매입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SCP-025-KO의 입구는 이중 잠금 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연구 및 청소를 할 경우에만 개방됩니다. 하지만 자정부터 오전 05시까지의 시간에는 그 어떤 연구 및 청소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출입 시에는 계급, 직책과 상관없이 반드시 2인 이상이 함께 들어가며 어쩔 수 없이 내부의 시설을 사용할 경우 15초를 넘기지 않도록 합니다. SCP-025-KO의 출입 권한을 얻기 위해서는 보안인가 1등급 이상이 필요하며 사전에 강 박사와 시간을 협의해야 합니다. 만일 강 박사가 부재 중일 경우 한율연구원에게 문의하면 됩니다. 네 번째, 오전 1시에서 오전 4시 사이에 한 명의 인원이 SCP-025-KO에 들어가서 세면대를 사용하여 세수하거나 머리를 감을 경우 SCP-025-KO가 활성화됩니다. 이때 천장이 열린 부분에 어둠 속에서
인간 여성의 머리카락과 유사한 흑발 머리카락 모양의 형체가 나타나며 이를 SCP-025-KO-1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개체는 평균 18초 내에 인원에게 완전히 도달하게 되며 곧 대상의 목덜미를 건드리며 감쌉니다. 이는 뜻밖의 촉감에 의해 또는 머리를 감는 과정에서 인지하게 되는데 최근 들어 변기에 앉아있을 때에도 느껴진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대개 머리를 감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인지하였습니다. 4-1 이때부터 조명은 전기 공급과 무관하게 불규칙하고 느린 속도로 깜빡거리게 됩니다. 이 상황까지 별다른 조치 없이 진행되었다면 해당 인원은 구조될 수 있는 방법은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곧 SCP-025-KO-1은 2에서 3초 내에 빠른 속도로 대상의 목 전체를 머리카락 같은 섬유로 휘감게 되며 측정되지 않은 강력한 힘으로 인원의 목을 조릅니다. 측정하진 않았지만 사람을 목졸라 죽이기에는 충분한 힘입니다. 재단에 알려진 그 어떤 피해자도 이 단계에서 살아난 사례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대상이 거센 저항을 할 경우에는 교수형을 처하듯 공중으로 약간 들어올리기까지 합니다. 결국 대상이 질식사하면 SCP-025-KO-1은 즉각 회수되어 다시 천장의 어둠 속으로 들어갑니다. 5번째, 재단이 알고 있는 그 어떤 절단 기구를 이용하더라도 SCP-025-KO-1을 절단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재단에 입수되기 전까지 개체는 세면 중이거나 머리를 감던 민간인 6명을 살해하였으며 재단에 의해 격리된 후 실험 과정에서 추가로 3명을 살해하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은 살인을 반복하는지는 알아낼 수 없었으며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연구 중에 있습니다. 6번째, SCP-025-KO-1이 목덜미를 건드리기 전에 해당 인원이나 다른 사람에 의해 노출되었을 경우 재빨리 회수됩니다. 이 경우에만 무사히 생존할 수 있습니다. 7번째, 천장을 닫아버리면 그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재단에 입수되기 전 민간인들이 대상의 입구를 닫으려 하였다는 증언이 있으나 아무도 성공하지 못했으며 그중 한 명은 현재까지도 극심한 공포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재단은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천장 부분을 막는 시도보다는 SCP-025-KO 자체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여기까지 SCP-025-KO의 안전수칙이며 반드시 숙지하여 피해가 없길 바라겠습니다. 적외선 영상 장비와 열 영상 카메라를 장착한 로봇이 천장 내부 빈 공간을 스캔하였으나 어떠한 특이점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임의로 대상을 활성화시킨 후 활성화 도중 로봇을 들여보내는 방안을 고려 중에 있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요. 일련 번호 SCP-025-KO, 이름, 천장의 머리카락, 격리 등급, 안전, 개체의 안전수칙이었고요.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공간에서 발견이 되는 개체였습니다. 그래서 영상에도 나와 있지만 실제로 저희 집 화장실을 촬영을 한 사진이었고요. SCP에서 등급을 나누는 기준은요, 말 그대로 격리 등급이라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이 영상을 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샤워할 때나 응가를 할 때나 15초가 지나기 전에 나오셔야 합니다. 근데 세모미도 그런 버릇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그 주온 영화에서 주인공이 막 이렇게 머리를 감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렇게 뒤쪽 머리를 만졌을 때 누군가의 손이 이렇게 있던 장면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 장면을 보고 나서 머리를 감을 때 눈을 못 감습니다. 무서워서. 자, 아무튼 여러분, 저와 함께
그리고 많은 시청자분들과 함께 실시간으로 영상을 보시면서 소통하고 미리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치즈직의 세모미를 검색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검색이 귀찮다라고 하시면 영상 더보기란에 치즈직 바로가기 링크를 눌러주시고 매일 밤 10시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더욱 재미있고 무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미스테리 세모미였습니다.